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학기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가 분리되면 인간의 영혼은 둘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뇌 분리 실험이 갖고 있는 심각한 파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뇌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신경다발이 있어요. 좌뇌의 내용이 우뇌로 전달되고 우뇌의 내용이 좌뇌로 전달되는 그 신경다발이 있는데, 그 신경다발을 자르면은 좌뇌와 우뇌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랐을 때에 좌뇌가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뇌가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두 개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선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저 스펠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으신 학자예요. 이분에 의해 가지고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지나? 사람의 뇌를 어떻게 자르느냐? 간질병 환자, 심한 간질병 환자가 있는 분 경우에 왼쪽에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을 때 그 요동, 그 진동이 그대로 우뇌까지 전달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며,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콘텍스트는 바로 이런 콘텍스트예요. 이럴 때에는 부득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뇌를 잘라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를 자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관찰한 거예요. 이 로저 스펠이는 바로 이 뇌과학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뇌분리를 하면서 이 로저 스펠이는 좌뇌의 기능, 우뇌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견해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좌뇌는 무슨 일을 하고 우뇌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이 로저 스펠리의 유명한 실험이 그 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로저 스펠리가 뇌분리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발견한 것이에요. 뇌를 분리를 하니까 의식이 두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왼쪽 좌뇌의 의식과 오른쪽 우뇌의 의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좌뇌가 하는 것, 우뇌가 하는 것 둘이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을 왼쪽 손으로 잡아보라 그러면 왼쪽 손이 못 잡는 거예요.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은 오른쪽 손으로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짚어도 왼쪽 손이 아래로 내리는데 오른쪽 손은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뇌가 분리가 되니까 사람의 의식이 두 개가 생긴다. 여러분, 사람의 의식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돼가 두 개가 된다는 말하고 거의 같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로저 스펠리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든지 뭐 자아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뇌에서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좌뇌가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우뇌가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실험은 전통적인 철학 또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원론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실험이기도 해요. 영혼은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론론적인 사고, 이 인간에 대한 이론론적인 사고의 어떤 그 철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이론의 그 배후에는 로저 스페리의 이 유명한 실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실험 때문에 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이원론이 또는 이원론과 좀 닮은 어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어떤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거는 옛날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플라톤 시대에 그때나 얘기할 수 있었던, 또 뭐 신학적으로는 뭐 300~400년 전에 그런 뭐 옛날 그 캐캐묵은 정통주의 뭐 그때나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무슨 약간 그런 그 이 물질이 아닌 이론론적인 구조가 아닌 육체 이 물질 외에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분은 꼰대가 아닌가, 뭔가 그 잘 모르는 분 같다, 이런 그 이미지를 주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철학에도 이론론적인 인간 이해, 또 신학에도 이론론적인 인간 이해가 이게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사실 성경과 이론론적인 인간 이해가 일치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의 세계관이 이론론적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흐름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이제 강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던 일반 성도들은 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지만은, 좀 이제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은 척결해야 된다. 물질로 구성된, 몸으로 구성된, 이렇게 바로 이 인간, 이론론적인 바로 이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관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완전히 그 신학적 방향도 많이 바꾸어 놓은 게 지금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지금부터 꼭 4년 전이지요.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실험을 완벽하게 뒤집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교수이신 야일 핀토 교수님 팀에 의해 가지고 뇌를 자른, 뇌가 분리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의식이 두 개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인식에 있어서 퍼셉션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의식은 하나이더라는 거예요. 컨셔스니스는 분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의식이 분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뇌가 두 개인데 왜 하나의 의식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사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도 다 하고 심지어는 걸어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운전까지 하더라는 거, 운전까지 문제가 없이.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의식이다. 지금은 로저 스페리의 이론이 거의 뒤집어졌어요. 왜 의식이 하나일까요? 그 신다윈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뇌가 두 개면은 두 개의 의식이 있는 게 맞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로저 스페리의 그 이론이 맞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뇌와는 구별되는 영혼이 존재하고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면 뇌가 구별돼도 하나의 자아 하나가 하나의 의식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야일 핀토 교수 팀에서 내린 이 결론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뇌와는 구별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최근에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물질 이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직스 오브 더 소울, 아미트 고스와미 교수가 얘기한, 오레곤 대학의 핵물리학자인 이 양자물리학자인 고스와미 교수가 영혼의 물리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혼이 있다. 지금 상황은 옛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론론적인 사고가 꼭 맞는 것이 아니에요. 템필드의 실험, 그리고 야일 핀토 교수의 이 실험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까지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